BDFCM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토니입니다. 네, 오늘 영상에서는요, 가볍게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해보려고 해요. 제가 러시아어를 이제 언제 처음 만났는지, 그리고 러시아어를 왜 공부하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공부했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전반적으로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어, 이 얘기들은요, 제가 이제 전자책에 초반부에 실어놨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들, 이 영상 끝까지 다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제 전자책까지 구매해 주셔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저는 4년 전에요. 제가 지금 22살인데요. 4년 전에 18살 때, 그냥 고등학교 2학년 때 카자흐스탄에 잠깐 다녀왔었어요. 제가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에서는 외국에 가서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또 그 나라의 이제 문화들도 경험하는 그런 선교라는 활동을 해요. 그래서 그 선교라는 활동에 제가 또 이렇게 기회가 돼서 10일 동안, 10박 11일 동안 카자흐스탄에 다녀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확한 기억이 나요. 2004년 전이니까 언제죠? 18년인가요? 네. 18년 8월 10일부터 8월 7일부터 8월 17일까지 다녀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갔었는데요. 일단 제 생애 처음이었어요. 해외를 나가본 건 처음이었어요. 비행기를 그 전에 타보긴 했지만 제주도로 가는 비행기였죠. 근데 외국으로 가는 국제선을 탄 건 정말 처음이었어요. 저희 팀원이 한 10명 정도 됐었는데요. 저희 팀원 10명 정도 함께 카자흐스탄에서 10박 11일 일정을 가졌었습니다. 그때는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도 전혀 몰랐고요. 그리고 카자흐스탄에 있는 사람들이 러시아어를 공용어로 사용한다는 것조차도 몰랐어요. 어쨌든 도착을 했는데 현지에 있는 선교 팀이 있었어요. 그 팀들과 컨택을 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런 활동을 할 거다. 며칠 날에는 이런 활동을 할 거고 또 이런 일정이 있다 하는 것들을 함께 이렇게 모여서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때는 이제 코로나가 터지기 전이니까 마스크를 쓰지 않았었죠. 그래서 예전에 사진 한번 보는데 마스크를 다 쓰지 않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거기 팀과 컨택을 해서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상세한 일정들은 얘기를 하지 않을 거고요. 거기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이렇게 말이 안 통할 때 얼마나 답답한지에 대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사실 우리가 한국에 있으면요, 사실 한국어를 해도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답답한 그런 심정이 들죠. 그것과는 별개로요, 정말 그냥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말이다 보니까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저는 선교, 그러니까 봉사를 하러 거기 갔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말을 할 수 없는 외국인이다 보니까 우리를 더 배려하고 우리에게 오히려 더 봉사를 베푸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되게 좀 마음이 좀 그랬어요. 좀 회의감이 들었어요.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지? 봉사라는 그런 명목 하에 여기 왔는데 내가 오히려 봉사를 받고 있네. 내가 이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드니까 스스로가 되게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팀원들 제외하고요. 두세 명 정도는요. 원래 현지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중 한 명은 카자흐스탄에 있는 대학교에 다니는 유학생이었어요. 그래서 그 형은 러시아어를 구사하는 게 가능했는데 저희가 팀을 나눠서 활동을 했었어요. 팀을 이제 세 팀을 나눴었는데 그 형이 포함되어 있는 그 팀은 의사소통이 그나마 가능하고요. 나머지 팀들은 완전히 멘붕이었어요. 왜냐면 다들 러시아어를 구사할 줄 모르니까요. 그래서 아, 이거 어떡하지? 네, 그런 정말 단체 멘붕의 상황에 놓였었죠. 가장 임팩트 있게 기억에 남는 활동이 하나 있는데요. 이렇게 팀원을 나눠서요. 그 팀원들이 뭐 하루나 이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비용, 뭐 차비라든지 그런 비용만 가지고 이렇게 뿔뿔이 흩어집니다. 각자 장소로 흩어져서요. 그 현지에 있는 집을 아무 때나 두드려요. 두드리는데 그거는 이제 본인 팀들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저 집에 한번 들어가 보자. 저 집에 뭔가 도움이 필요할 것 같다. 무슨 용기인지는 모르겠어요. 가서 정말 큰일 날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각자 이제 우리는 여기로 가보자 하는 그런 것들을 골라서요 이렇게 이동을 했었습니다. 네, 갔는데 말이 안 통하는 게 정말 말이 안 통할 때 얼마나 사람이 무기력하고 얼마나 답답하구나 하는 거를 그때 정말 뼈저리게 느꼈어요. 저희는 문을 똑똑똑 두드리고 어쨌든 들어갔는데요. 되게 감사하게도 그분들이 되게 저희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셔서 저희는 뭐 하룻밤 뭐 이렇게 무사하게 잘 지내고 나왔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거기 가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가 왔다는 사실이에요. 네. 그분들은 이렇게 영어를 또 하시지가 않아요. 영어를 뭐 배운다고 하긴 하는데 영어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나마 영어로라도 소통이 되면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영어로 소통도 안 되고 당연히 한국어는 안 되고 당연히 러시아어 모르고 이러니까 소통이 정말 하나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뭐 흐지부지하게 선교, 뭐 봉사를 할 것이 끝나버렸습니다. 끝나고 그러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에요 생각을 했죠. 아 정말 한국으로 돌아가면 러시아어를 꼭 공부하리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왜냐하면 저는 적어도 우리가 그런 타국에 갔다면 그 나라의 언어를 써주는 게 예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외국인들도 예를 들어 한국에 온다면 당연히 한국어를 배워야 하는 게 기본적인 예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희는 그러지 못하고 또 저도 그러지 못하고 갔으니까 그런 아쉬움이 되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오고 나서 나는 반드시 러시아어를 공부하리라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네, 이제 그게 첫 번째 스토리예요. 제가 러시아와 처음 만나게 된 계기였어요. 그러니까 4년 전에 카자흐스탄에서 이렇게 러시아어를 공부해 봐야지 하는 첫 번째 계기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요, 러시아어를 왜 공부하게 되었냐, 러시아어 공부를 왜 시작하게 되었냐라는 두 번째 파트인데요. 사실 그렇게 하고요. 사람이 눈앞에 보이다가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어가 머릿속에서 싹 사라져 버렸어요. 러시아어를 왜 공부해야 되지? 러시아어를 공부할 필요를 못 느낀 거예요. 그쵸? 왜냐하면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평범하게 다시 고등학교 생활을 했고요. 돌아왔고요. 친구들이랑 한국어로 말하고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어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다시 싹 사라져 버렸어요. 네, 그렇게 지나가다가요. 이제 제가 입시를 할 때가 되었어요. 이제 19살 말에 대학교를 선택해서 가야 되는 때가 됐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원하는 학과들을 다 쓰고 나서 몇 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학교들이 몇 개 더 남았었어요. 거기서 뭐를 쓸까 고민하다가 제 친구가 너 그러면 러시아어 학과 한번 써봐라 라고 이렇게 추천을 해준 거예요. 제가 카자흐스탄 다녀온 걸 아니까. 그래서 그럴까? 한번 해가지고 이렇게 썼는데 거기 지원하게 써놓고 그 친구가 또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면 너 혹시나 면접 가게 될 수도 있으니까 러시아어로 말하는 법 정도는 알아둬라 하면서 그때 당시에 유튜브에 있던 무료 강의를 저한테 추천해 준 거예요. 이런 강의가 있다고. 그래서 뭐 어차피 이제 학교 커리큘럼 다 끝이 났고요. 대학교에 지원해 놓고 기다리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시간이 제일 많았어요. 고3부터 대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시간이 정말 많았어요. 시간도 많으니까 뭐 한번 해보지 라는 생각으로 네, 강의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재미있는 거예요. 왜냐면 뭐든 처음 하는 거 재밌잖아요. 처음 하는 3개월은 제일 재밌습니다. 그래서 처음 아주 열심히 하고요. 이제 알파벳 다 끝내고요. 이제 알파벳 다 배웠어. 나 이제 좀 러시아어를 좀 하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게 강의가 나눠져 있었어요. 초급, 중급, 고급으로요. 그래서 초급 강의를 다 듣고 또 중급 강의로 넘어갈 때쯤 이제 재밌네 넘어갈 때쯤 학교 발표가 났어요. 근데 제가 러시아과를 지원했던 학교가 단번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러시아 공부도 손을 놓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두 번째로 빠이빠이 했습니다. 러시아와. 네, 그렇게 빠이빠이 하고요. 대학교에 들어왔죠. 저는 전공은 영어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대학교에서 영어를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네, 마냥 즐겁고 이렇게 순탄할 줄만 알았던 대학 생활이 생각보다 재미없다는 걸 느끼게 됐어요. 그리고 저는 되게 스스로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나는 꿈도 많고 상상력도 많고 특별한 사람이고 어떤 순간이 되면 나는 뭔가 대단한 존재가 되어 있을 것 같은.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죠. 이제 그렇게 대학생이 되고 성인이 되고 나서 내가 생각보다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거를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를 인정하기 시작하니까 내가 생각보다 그렇게 대단하고 훌륭한 사람이 아닐 수 있구나, 특별한 사람이 아닐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요. 이제 그때 갑자기 사람이 조금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 생활도 그닥 그렇게 즐거워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그냥 4년 동안 전공을 배우다가 또 졸업하고 이렇게 그냥 흘러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되게 재미없고 되게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시기에 딱 코로나19가 터졌어요. 제가 1학년 딱 한 학년 마치고 이제 코로나가 터져서 어쩔 수 없이 집에서 네, 이렇게 네, 집 밖에 나가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때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제 학교 수업도 온라인으로 듣고 밖으로 나갈 일도 없다 보니까 집 안에만 있다 보니까 안 그래도 우울했는데 더 우울해졌어요. 나는 뭐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막 이런 생각도 막 하고요. 그런 생각들을 하다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학교도 이제 비대면이니까 시간이 더 많아졌어요. 안 그래도 대학생들 시간이 많은데, 네, 제가 대학교에 오고 나서 느낀 두 가지가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별로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과 시간이 정말 많다는 것. 네, 시간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느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은데 안 그래도 시간이 많은데 시간이 더 많아지니까, 아 그럼 내가 이 코로나 기간 동안 뭐 하나라도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딱 문득 든 거예요. 근데 뭘 하지? 뭔가 제가 전공이 영어니까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볼까 해서 책을 또 펴봤는데 그게 또 오래 가지 않더라고요. 아 별로 그렇게 동기부여가 되지 않았어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남들이 하지 않는 거 내가 한번 도전을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마침 딱 러시아어가 딱 생각이 났어요. 네, 러시아어가 딱 생각이 나서 입시를 준비할 때 책을 하나 사놨었는데요. 그 책을 펴지도 않았었죠. 네, 그 책을 다시 펼쳐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책으로 공부하면서 그때 마저 못 봤던 동영상 강의, 이제 고급, 중급에서 고급 그걸 또 보기 시작하고요. 수첩에다 그것들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몇 개월 그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하다가 책을 한 권 다 끝내고 나니까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 이제 좀 러시아어 잘하네? 이 정도면 내 러시아어 실력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실 책을 이렇게 되게 작은 책, 그냥 초보들을 위한 책을 하나 끝냈다고 해서 실력이 막 상승하지 않겠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또 다른 문제집을 사서 푸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나 아직 실력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래서 다시 그 문제집을 풀고, 이제 나 좀 괜찮아졌어. 다시 또 다른 문제집을 샀죠. 다른 책을 샀죠. 근데 또 다시, 나 아직 실력이 부족하네. 이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이 됐어요. 반복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나 어디까지 실력을 늘려야 되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다가 러시아어 실력을 인증하는 그런 테스트, 시험이 있다라는 거를 제가 찾게 됐고요. 그러면 이 시험을 한번 쳐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동영상 강의에서 선생님께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다 듣고 나시면 이런 시험이 있는데 한번 응시해 보세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시험을 한번 응시해 봐야겠다 생각이 들었고요.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 시험을 준비하고 응시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지를 한번 찾아봤죠. 그런데 사실 딱 1년이라는 시간이 나온 게 아니에요. 제가 1년 만에 이렇게 공부를 해서 시험을 합격했다라고 영상을 올렸었는데, 그 1년 시간이 딱 나온 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다기보단, 이 시험을 준비하려면 이 이제 책도 공부해야 되네, 이 문제집도 풀어봐야 되네 하는 것들을 그냥 그때그때 맞게 계속 풀었어요. 풀고 풀다가 이제 한 뭐 8개월쯤 지나갈 때쯤, 이제 시험을 응시해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시험 응시를 신청을 합니다. 이제 시험 날이 다가왔어요. 열심히 공부했고요. 코로나19 때문에 계속해서 시험이 취소된 거예요. 제가 시험이 2번인가 3번 취소됐어요. 그래서 원래 8월에 응시하기로 했던 시험이 9월, 10월로 미뤄지고요. 그게 이제 또 11월까지 미뤄지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 응시하려고 했던 곳에서 응시를 못하게 됐어요. 그 응시 장소에 있는 그 해의 시험이 다 취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험 응시를 못하겠구나 올해에는 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찾아보다가 어학원에서도 시험을 칠 수 있다는 정보를 이제 입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학원에 등록을 해봤어요. 이것도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라는 마음으로 부시킨하우스 어학원에 등록을 해서요. 시험을 응시를 하러 갔는데 마침 또 시험이 취소가 되지 않았고요. 시험을 치르고 거기서 당당하게 합격을 하게 됩니다. 러시아어를 공부하게 된 이유랑 또 공부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게 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였어요. 저의 그런 결핍, 제 안에 있는 어떤 열등감에서 비롯된 거였어요. 그쵸? 저는 늘 항상 특별하고 싶은 사람이었는데, 내가 특별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저를 계속 괴롭히니까 가만히 둘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러시아어라는 친구가 나한테 그런 역할이 되어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거의 뭐 1년 가까이 집 밖에 거의 잘 안 나가고 집에서 막 이렇게 책을 막 사서 그 책들을 하나씩 퀘스트를 깨듯이 공부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루에 몇 시간 공부했다 이런 것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런 거였어요. 제가 원래 자리에 앉아서 한 가지를 집중하는 걸 되게 잘 못해요. 그리고 포기도 되게 빨랐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도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게 아니었고요. 초등학교 6학년 때는 갑자기 축구를 하고 싶다고 중학교 축구부를 신청을 해서 3년 동안 축구 선수로 활동을 했고요. 그 마지막 3년 때는 축구 싫다고 축구를 그만두고요. 고등학교 올라왔어요. 고등학교 올라와서 공부를 어정쩡하게 하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작가가 되고 싶다고 막 글을 쓰다가 또 1년 만에 글을 포기하고요.
3학년이 되어서 갑자기 기타를 치고 싶다고, 기타리스트가 되어야겠다고 기타 학원에 등록해서 또 6개월간 열심히 기타를 치다가 또 기타를 그만둡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막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이도저도 아니게 막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 자리에 앉아서 뭔가 오랫동안 진득히 하는 걸 되게 못하는 성격이었는데, 저한테 그게 되게, 이 러시아어라는 친구가 되게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게 1년 가까이 포기하지 않고 거의 매일 이것을 도전했다는 게 저한테 너무 뜻깊은 일이었던 거예요. 너무 하기 싫은 날도 있었는데 제가 저와의 약속, 내가 이건 포기하지 않고 해보리라는 그 약속을 가지고 계속 도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공부를 했고요. 공부하는 방법은 제가 잘 몰랐어서 조금 무식하게 했어요. 책을 되게 많이 보고요. 한 권을 뭐 5번, 10번씩 본다던가. 그리고 한 가지 추천드리는 건 제 책에서도 정말 많이 강조했던 건데, 많이 듣고 많이 말하기의 원칙을 지켰어요. 네, 러시아어로 최대한 많이 들으려고 노력했고요. 제가 하고자 하는 모든 말들을 다 러시아어로 옮겨 놓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많이 듣고 많이 말하기. 그리고 방법론적인 걸 하나 더 말씀드리면, 타이머를 적극 활용했어요. 타이머를 설정해 놓고요. 예를 들어 5분을 설정해 놓고요. 그 5분이 지나가는 동안에는 모든 말을 다 러시아어로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내가 생활에서 사용하는 모든 말을.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시험을 일단 합격을 했고요. 합격을 하고 나서는 그 합격증을 받고, 그 자격증이 이제 러시아에서 날아왔어요. 그걸 받고 나서는 되게 기뻤어요. 제가 열심히 노력한 시간들에 대한 보상을 받는 기분이어서 되게 기뻤어요. 되게 기쁘고 액자에다가 담아서 이렇게 방에다 또 보관해 놓고 그렇게 했었는데요. 그렇게 하고 한 달, 2달 정도 지나니까 다시 그게 찾아왔어요. 그런 마음이 찾아왔어요. 뭐랄까요? 내가 별로 특별하지 않는 사람인 것 같다라는. 근데 그게 참 신기했어요. 왜 이런 생각이 다시 오지?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내가 이것만 합격을 하면 괜찮아질 거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또 이것들을 자주 보다 보니까 별로 그렇게 감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뿌듯하고 내 스스로가 자존감이 많이 높아졌던 건 이 합격증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포기하지 않고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겼기 때문에 마음이 많이 괜찮아졌었던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히 저런 자격증을 보고 내가 괜찮다라는 마음보다는 그 시간들, 남들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내 스스로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몰입했던 그 시간들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 시간들을 내가 기억해서 내 마음이 많이 괜찮아졌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시간들을 생각하면 늘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져요. 저 자격증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내 러시아어 실력을 인증할 수 있는 하나의 그냥 종이일 뿐이지만, 저 자격증을 보면서 제가 드는 생각은, 그치, 내가 1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정말 힘들었지만 그 시간들을 보내왔었지 않은 그 과정들, 그 시간들이 쌓였기 때문에 저는 지금 만족할 수 있는 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러시아어를 왜 공부했어요? 러시아어 좋아하시게 된 계기가 뭐예요? 사실 러시아어를 좋아하게 되진 않았어요. 러시아어가 좋아서 공부한 건 아니에요. 그냥 어떤 제 안의 그런 결핍들을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러시아어를 썼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되게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나의 어떤 결핍을 해결하는 도구로 러시아어를 이렇게 공부를 했지만, 이제는 그게 저의 흥미이자 취미이자 애정하는 것이 된 것을 보고는 되게 흥미로웠어요. 내가 때로는 그냥 다른 이유로 이것들을 시작했어도 내가 좋아하게 될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3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요,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열심히 시간을 투자한 만큼 그런 결과를 얻는 것도 분명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러한 결과들에 계속 치중을 하면요, 사람이 되게 지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보단 그 과정을 즐길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고요. 두 번째로는요, 때로는 이유 없이 그냥 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할 때 되게 이유를 많이 찾죠. 동기를 많이 찾고요. 이걸 왜 해야 되지? 이런 동기부여가 있어야 할 수 있어.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냥 하다 보면 동기가 생기고요. 그냥 하다 보면 성과가 생겨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자주 떠올려요. 김연아 선수한테 어떤 인터뷰를 하는 기자가 말했어요. 어떤 생각으로 연습하세요? 하니까 김연아 선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을 왜 하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생각 없이 해요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냥 생각 없이 한다. 그냥 하니까 한다.
근데 그냥 하다 보니까요, 동기가 생기고요. 그냥 하다 보니까 이유가 생기고요. 그냥 하다 보니까 결과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너무 뻔한 말일 수 있지만 노력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요,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것에서 노력을 굉장히 기울이고 계시지만 되게 지칠 때가 있죠. 지치거나 의심이 들 때, 아, 이게 맞나라는 의심이 들 때 절대 포기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 순간 포기하는 사람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정말 다른 결과를 얻을 거예요. 저도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이런 질문들을 하루에도 수백 번씩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해냈는데요. 정말 많은 것들을 얻었어요. 뭐 자격증을 얻었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거 이외에요.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힘도 얻었고요. 자신감도 얻었고요. 그리고 이 열심히 했던 시간들을 통해서 이 열심히 했던 힘이 쌓여서 다른 것도 열심히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러시아어를 이만큼 열심히 했던 시간들이 쌓여서 제가 다른 공부를 하거나 다른 일을 하거나 할 때도요, 이 시간들이 제가 그것들을 하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준비하고 계신 시험이나 뭐 자격증 이런 것들에 합격하지 못하더라도요, 그 시간 자체가 너무 의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내면의 근육을 기르고 계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두서없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이렇게 러시아어를 처음 접했고 공부를 했고요. 저한테 러시아어는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러시아어가 또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또 좋은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До свидания. 빠까빠까.